속보, 미쳤다. 진짜 역대급 충격. 이강인 상상 초월 연봉 파장, 미쳤다. 진짜 역대급 충격. 이강인 상상 초월 연봉 알려지자 축구계 경악. 지난 24일 현지 시각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보도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한 구단이 이강인 이적료로 7천만 유로, 약 1,04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 PSG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은 스페인 레알 마요르카에서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27억 원의 PSG로 이적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불과 1년 만에 몸값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팀을 떠나면서 올 시즌 팀 내 핵심 멤버로 분류된 이강인의 가치는 폭등했다. 이강인을 원한 팀이 어딘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원한다는 현지 보도는 계속 이어져 왔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실질적 구단주로 부임하면서 팀에 거금을 투자하고 있다. 사우디 프로팀도 이강인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사우디 리그에서 이강인에게 초대형 계약을 제시했다며 만약 PSG가 이를 승인할 시 현지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엘리케의 프린스, 이강인. 왕자 칭호 얻었다. PSG 최고의 가치 오른쪽 화살표 아스날전 선발 자격 증명. 스페인, 아스는 28일 이하 한국 시간, 이강인, 루이스 엘리케의 왕자라며 이강인은 렌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뒤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펄스9, 가짜 9번으로 뛰면서 득점까지 올렸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PSG 스쿼드의 모든 선수를 통틀어도 이강인은 확실히 엘리케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가져다주는 수준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엘리케는 그가 지난해 7월 파리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강인의 자질에 기뻐했다. 이강인은 단 1년 만에 중앙과 측면, 가짜 9번까지 가능한 다재다능한 선수로 변신했다. 그는 렌전에서도 가짜 9번으로 골을 넣었다. 라고 덧붙였다. PSG는 같은 날 파리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4-2025 프랑스 리그 16라운드 렌전에서 3-1로 승리했다. 이로써 6경기 무패를 달리며 승점 16, 5승 1무로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이날 이강인은 평소와 조금 다른 역할을 맡았다. 그는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되면서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3톱을 형성했다.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그에게 폴스9, 가짜 9번 역할을 맡긴 것. 다소 일방적인 경기였다. PSG는 전반 30분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다. 그는 역습 상황에서 오스만 덴벨레의 패스를 받아 정확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이강인도 골맛을 봤다. 후반 13분 바르콜라가 가마찬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다. 뛰어들던 이강인은 이를 놓치지 않고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하며 2-0을 만들었다. 이강인의 시즌 3호 골. 바르콜라가 멀티골을 터뜨렸다. 그는 후반 23분 아슈라프 하키미가 올려준 땅볼 크로스를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다시 한번 득점을 올렸다.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골이었다. PSG는 추격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대세엔 지장이 없었다. 후반 28분 코너킥 수비에서 루카스 베랄두가 핸드볼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줬다. 키커로 나선 아르노 칼리미앙도의 슈팅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는 그대로 PSG의 3-1 승리로 마무리됐다. 새로운 역할을 맡은 이강인의 활약이 눈부셨다. 풀타임을 소화한 그는 경기장 곳곳을 부지런히 누볐고 정확한 롱패스와 센스 있는 연계 플레이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한 골, 기회 창출 7회, 드리블 성공률 100%, 2분의 2, 지상 볼경합 승리 7회, 11분의 7 등을 기록했다. 평점도 8.9점으로 바르콜라, 9.2점, A은 전체 2위였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극찬했다.
그는 이강인은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다. 그는 우리의 플레이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 상대가 아무리 압박해도 공을 잃지 않는다. 라며 이강인은 자유롭게 뛰었고 공간을 잘 차지했으며 팀원들을 빛나게 했다. 이강인은 특별했고 여우처럼 영리하게 골을 넣었다. 그는 똑똑하고 일관적인 활약을 펼쳤으며 필요할 때 공을 지켰다. 무엇이든 할 줄 아는 특별한 선수다. 정말 완벽한 경기였다. 난 매우 만족한다. 라고 찬사를 보냈다. 프랑스 매체들도 마찬가지였다. 풋 메르카토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엘리케는 여러 선수들의 활약을 칭찬했다. 특히 가짜 9번 자리에서 진정한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준 이강인을 말이다. 라고 전했다. 레키프 또한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주며 가짜 9번으로 정말 좋은 경기를 했다. 모범적인 역할 수행 방식이었다. 골문을 등짓고도 잘했고 플레이메이커로서도 한없이 정확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터트린 골은 에너지 넘치는 경기에 대한 보상이었다. 게다가 코너킥도 좋았다. 라고 높이 평가했다. 스페인에서도 칭찬이 이어졌다. 아스는 루이스 캄포스 단장 외에 엘리케보다 이강인에게 더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는 2200만 유로, 약 322억 원을 내고 이강인을 영입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엘리케는 내가 허가하지 않고는 아무도 PSG에 영입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엘리케는 이강인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모든 공격 포지션에 기용했다. 이강인은 모든 포지션을 예외 없이 훌륭하게 활약했다. 라며 이강인은 랜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르코 아센시오와 곤살로 하무스의 부상 이후 가짜 9번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 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강인이 다가오는 아스날과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맞대결에서도 선발 출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엘리케는 주로 이강인을 최우선 교체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지난 UCL 지로나전에서도 교체 출전했다. 그가 바르콜라나 덴벨레와 달리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다는 점도 의구심을 더한다. 그럼에도 아스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만약 아센시오가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가짜 9번 역할을 맡을 유력한 선수 중 한 명은 분명 이강인이다. 그는 시즌을 훌륭하게 시작하고 있고 특히 랜전을 통해 선발로 나설 자격을 더 많이 차지했다. 최종 결정은 그의 활약에 기뻐한 엘리케에게 달렸다. 라고 강조했다. 3. 내 연봉이 542억이라고? 무슨 소리야? 훨씬 적어. 해명. 바르셀로나 소식을 전하는 바르사 타임스에 따르면 더 용은 최근 자신의 몸 상태와 급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 나는 수술을 원하지도 않았고 돈을 많이 벌지도 않는다. 3,700만 유로, 약 542억 원, 라는 소리가 있는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적다. 나는 거기에 전혀 미치지도 못한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수술도 원하지 않았다. 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더 용은 네덜란드 국적의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다. 공격과 수비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 심지어 센터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축구 지능. 결정력과 패스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어느 팀을 가든 충분히 1인분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꾸준히 커리어를 향상시켰다.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서 성장한 더 용은 2017에서 18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8에서 19시즌 에릭 텐 하흐 감독 체제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은 그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강 신화를 이끌었고 이내 드림클럽인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바르셀로나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센터백까지 많은 포지션을 소화한 그는 이적 첫 해부터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했다. 리오넬 메시와 앙투안 그리즈만이 빠진 이후엔 에이스 노릇을 하기도 했다. 바르셀로나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많은 사람들은 더 용의 급여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한창 나올 때에도 바르셀로나가 매각을 하려는 이유가 상당한 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제기됐다. 수치로도 나왔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각 리그별 선수들의 연봉 순위를 표로 공개했다. 스페인 라리가에선 더 용이 1위였다. 그는 3,750만 유로, 약 549억 원, 위 연봉을 받고 있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킬리안 음바페, 주드 벨링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보다도 많은 수치였다. 하지만 더 용이 직접 이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자신의 연봉은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4. 멀티골 대폭발 후 상위탈의 오형규. 벨기에 완벽 적응. 리그 정복 나섰다. 오형규가 속한 행크는 28일 한국 시각 벨기에 행크 세계카 아레나에서 열린 메헬렌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벨기에 주필러리그 9라운드에서 멀티골을 넣은 오형규의 대활약을 앞세워 2에서 1로 역전승을 거뒀다. 7승 1무 1패의 행크는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선발 명단에서 빠진 오형규는 후반 14분 0에서 0 상황에서 주전 공격수 톨로 아로코다레와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오형규가 투입되자마자 케림 무라브티가 선제골을 넣었다. 행크가 0에서 1로 끌려갔다. 오형규가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31분 오형규가 직접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후반 52분 추가 시간 골키퍼를 압박했던 오형규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골키퍼와 수비수가 사인이 맞지 않아 골문을 비웠다. 오형규가 흘러나온 공을 잡아 좁은 각도에서 왼발슛을 넣었다. 극장골을 터뜨린 오형규는 상의를 탈의하는 세리머니를 하면서 포효했다. 과거 손흥민을 지도했던 토르스텐 핑크행크 감독은 시즌 최악의 전반전이었다. 메헬렌이 더 좋은 플랜을 가지고 강하게 플레이했다. 우린 강렬함이 부족했다. 후반전 오형규가 우리를 구했다. 몇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형규는 지난 7월 셀틱에서 이적료 270만 유로, 약 40억 원을 기록하며 벨기에 주필러리그로 옮겼다. 오형규는 23일 덴데르전에서 데뷔골을 넣었고 2경기 연속골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